그러면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음. 해야 할까요? 이게 먼저 첫 번째 집이 있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일반 주택을 갖고 있고 이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 농어촌 주택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일반 주택을 후에 취득하고 난 이거 세컨하우스로 실제로 쓰니까 적용해줘.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. 세컨하우스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.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두 번째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.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진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법이 시작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농어촌 주택에 대한 이 혜택 부분이 들어간 거는 2003년도 8월 1일 이후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좀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게 언제 끝나냐. 이게 특별법이다 보니까 이게 D-Day가 정해져 있습니다. 이게 내년 말까지 이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짐작하건대 이게 좋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.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3년에 법이 만들어졌다고 했고 네. 그러면 현재 2003년도에 구매했던 사람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? 가능합니다. 취득 시점이 중요한 건가요? 네. 아니면 파는 시점이? 아까 말씀하실 때 25년도 말까지만 취득을 하면 네. 요건에 맞는 주택을 네. 취득을 하면 향후에 팔 때 언제든 요건만 맞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? 맞습니다. 취득하는 시점이 중요해요. 이게 오래 갖고 계시고 더 오랫동안 그 지역에 가신다면 훨씬 좋잖아요.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액도 사실은 조금 변천사가 있었어요. 지금 3억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었는데 집값은 오르다 보니까 처음엔 또 2억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시점을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. 만약에 미리 가지셨다면 법이라는 게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연장되기도 했습니다. 원래 D-Day가 있었었는데 또 연장이 됐던 사례가 있어요. 이게 그러면 보통 2주택 뭐 이런 거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소유 기간이 2년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맞아요. 기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건 없나요? 당연히 있고 보통 우리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2년 미국이 약간 투자가 굉장히 심했을 때는 실거주 조건까지 있었잖아요.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. 3년을 보유하셔야 되는데 조금 좋은 점이 있어요. 뭐냐면 내가 농어촌 주택을 3년 갖고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지만 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일반 주택이 있고 농어촌 주택을 두 번째로 취득했잖아요. 네. 근데 3년이 안 됐어. 근데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적용을 해주겠다. 그래서 굉장히 혜택이 많은 법이에요. 보유 기간에 대한 건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? 아닙니다. 그걸 지켜야 돼요. 근데 3년을 안 지키고 농어촌 주택을 먼저 판다. 그러면 이제 다시 과세가 되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혜택을 주는 거고 이전에 갖고 있던 주택을 거래할 때 불리함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권장하는 법이에요, 이게. 그래서 뭔가 이거 안 지키면 못해? 이렇게 약간 징벌적으로 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 최대한 피해 안 주고 활성화시키는 법에 가까워요. 그렇다 보니까 3년은 꼭 지켜야 되지만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 방해는 안 하겠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네. 일단 네. 일반 주택을 하나 사고 네.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지역의 읍면 지역 여기에 농어촌 주택을 구매를 해요. 네. 근데 구매를 하자마자 아파트를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그럴 때 바로 팔더라도 혜택은 받을 수 있다. 먼저 받을 수 있다. 대신에 두 번째 산 이 농어촌 주택을 어쨌든 3년은 가지고 가야 된다. 맞아요. 그렇게 해야지 요 첫 번째 집을 팔 때 했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. 네.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사고 팔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내 첫 번째 집을 사고 팔 때 징벌적인 과세를 안 당할 수 있다. 이런 법에 가깝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세컨하우스를 갔는데 방금 말씀 정확하게 해주신 그 첫 번째 주택에 대한 불리함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해소하는 데 집중해 돼 있다.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기간 외에 다른 조건은 또 없나요? 약간 사소할 수는 있는데 이게 방금 이제 도시 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또 사실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컨하우스나 시골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려는 의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지역 분이 또 산다 그러면은 뭐가 조금 맞지는 않는 거예요. 약간 오히려 그분은 투자의 목적이 더 가깝지 않을까. 그렇다 보니까 일반 주택이 있는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까지도 어려워요. 이게 도시 지역 분들이 읍면 지역으로 가는 게 되게 좋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잖아요. 저희 마세풀 소유자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정주하시는 분들의 약 3.9배 정도의 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걸로 좀 파악이 됐어요. 그렇듯이 이제 도시 분들이 그 소멸 지역에 가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다시 말씀드리자면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이 해당 읍면 지역의 주택을 사거나 혹은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이 경계에 있는 읍면 지역의 건물을 살 맞아요. 때는 해당이 안 된다. 네. 근데 내가 도시 지역에 살면 근처에 있는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읍면 지역의 거는 해당이 된다. 그건 세컨하우스니까 혹은 뭐 도시민이 가게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꽤 복잡하기도 한 것 같아요. 꽤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마이 세컨 플레이스 검색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거기 물어보실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셔도 괜찮고 이 관련 내용도 또 자세히 내용을 기록을 해놨어요.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이 세컨하우스로 뭔가를 하나 사고 싶어. 근데 3억 이하야. 뭐 웬만하면 해당되는 것 같은데, 그렇죠?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구매 전에 한번 검토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요즘에는 세무사님들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자산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농어촌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쓰기 위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은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요거만 마련됐다고 해서 농어촌 주택을 세컨하우스 쓰는 거는 쉽지는 않잖아요. 맞아요. 이게 뭐 사는데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뭐 가서 불편한 거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대부분의 농어촌 주택은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환경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먼저 해보고 많이 노하우를 좀 쌓게 되었죠.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도대체 시골집 리모델링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, 너희가 해주면 안 되냐,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세컨하우스 준비 모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번이 3기째죠. 맞아요. 지금 요번 주제를 하게 된 것도 사실 1, 2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했던 내용이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렸고 또 다른 분들까지도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요번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시골집을 리모델링해서 세컨하우스로 만들려고 하면 일반적인 전원주택이나 뭐 이런 살림집을 리모델링하는 거하고는 조금 약간 포인트가 다를 수 있거든요. 근데 저희는 세컨하우스를 개발해서 운영까지 지금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의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맞아요. 시골집 리모델링 전체 공정에 관한 이해를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랑 시골집 리모델링에 관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시골집에 뭐 이주를 하시려는 분보다는 세컨하우스로 생각하시는 분이면 더 많은 노하우를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맞아요. 저희는 세컨하우스에 굉장히 핏을 맞춰서 시골집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죠? 마이세컨플레이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시골집 있으신데 장부가 잘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그 양성화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가 어쨌든 시골집을 세컨하우스로 쓰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